고양이는 눈치가 빨라서 귀여운 겁니다. 얘들이 사람 마음을 기가 막히게 움직이거든요. 자,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집사인데요. 주말 부부시군요. 네. 주말마다 집을 지키는 저희 새냥님들 이혼이 답일까요? 지금 좀 알려주세요. 일단 주말에 집을 비우고 가시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집 비워가면 하루 이틀이잖아요. 하루 이틀 고양이 잘 있습니다. 아셨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 고양이가 3마리 있다 그러면은요, 야 드디어 집 나갔다. 맨날 아우 귀찮아 죽겠어. 가끔 좀 자주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좀 지내게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쟤막 맨날 집에서 참견하느라고 귀찮아 죽겠어 이럴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떵이TV님, 스핑크스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집사입니다. 한 마리는 임신 중이고 한 마리가 갑자기 하악질하면서 저희 부부를 물었어요. 한 마리가 임신 중이고, 임신 중이지 않은 애가 물었다니까요? 임신 중인 애가 물었단가요? 어쨌든 임신 중이 아닌 애가 물었다니 가정하에 하악질할 때 스프레이 냄새가 진짜 심한데 3년 동안 물어본 적 없는 고양이인데 돌아올까요? 그 후 중성화를 해서 일단 중성한 건 잘하신 거고요. 일단은 동거냥의 임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풀이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의 일종일 것 같아요. 이것도 고양이가 가진 정상 공격성들 중에 하나고요. 중성하고 임신냥이가 출산하고 출산한 고양이가 무사히 애들을 다 키우고 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자, 조은지님, 저희 고양이가 몇 달 전에 똥꼬에 똥을 달린 채 놀라서 우다다를 한 뒤 화장실 앞 바닥에 응가를 싸나요. 벤토를 쓰고 있고 화장실 큰 걸 봤는데 계속 바닥에 두네요. 이게 뭐냐면요, 화장실에서 어쨌든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여행이나 옛날에 어디 뭐 시골로 놀러 갔을 때 갑자기 푸세식 화장실, 야외 푸세식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누가 귀신을 봤다고 소문이 퍼지게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내가 화장실 나 갈 수 있어 갔다가 무서우니까 화장실 안에 안 들어오고 화장실 밖에다 오줌을 그냥 싸버리는 거죠. 고양이도 똑같아요. 화장실 갔다가 놀란 거죠. 갑자기 누가 엉덩이를 콩야했어, 뭐 누가 엉덩이를 때렸어, 아니면 똥덩어리가 나를 괴롭혔어, 똥귀신이 나왔어, 이렇게 된 거죠. 고양이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 무서운 거예요. 요거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질 거예요. 화장실을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옮겨줘 보세요. 조금 더 안전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주인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고양이가 주인이 나를 보고 있구나, 화장실을 들어가도 되겠다, 아니면 화장실을 볼 때 주인이 내 뒤를 봐주고 있구나, 엄마가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생각하면 안심하고 다시 화장실을 잘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똥을 싸다 똥덩어리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변이 칠 때. 변이 칠고 설사기가 있으면은요, 털이 긴 장모종 같은 경우는 똥이 묻어요. 털에 묻어가지고 덜렁덜렁하면서 온 집안을 묻히죠. 제 고양이가 가끔 그래요. 변이 칠면은 자기 털에 묻힌 다음에 얘는 당당하게 그걸 핥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깔끔 떠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닦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제 침대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 침대 문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데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엉덩이 털이 길어서 엉덩이에 똥이 매달리면은 내 침대에 올라와서 비비면은 모든 똥이 다 떨어진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자다가 똥 냄새가 나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기겁을 하고 다시 터덜터덜 똥들을 닦고 다음날 빨래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불을 가고 양모 이불 써요. 저는요, 하얀색, 저 두툼한 이불, 무거운 이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좋아하는 아주 9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양모 이불을 좋아하는데 이걸 또 빨러 가는 겁니다. 제가 미치겠습니다. 아주 얘 때문에. 장모종 고양이의 그루밍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빗질을 충분하게 안 해주면요, 브러싱을 충분하게 안 해주면은요, 장모종 고양이 계속 털을 먹게 돼요. 그럼 헤어볼이 쌓이겠죠. 이 헤어볼이 사실은 여러분의 그 막연한 공포심에 막 갑자기 뭐 장을 막는다거나 막 위에 쌓여가지고 애가 막 털을 토해내다 목에 걸린다거나 장중첩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저 20년 동안 동물병원 하면서요, 그 많은 고양이들을 봤는데 헤어볼이 문제돼서 수술한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헤어볼은 막연한 공포일 뿐이고, 실제로 헤어볼은 여러분이 털을 많이 먹어서 똥으로 대부분 나오긴 나와요. 물론 토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똥으로 대부분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똥과 똥을 헤어볼이 털들이 연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똥을 똑 끊어서 손가락 2마디만한 똥을 이쁘게 맛동산 사이즈죠, 딱 정확히 싸야 되는데 이게 사이에 털이 열차처럼 연결을 해버리니까, 털이 잘 많으면요, 털이 많이 낀 똥 자체가요. 그래서 똥과 똥 사이를 털이 연결하니까 똥이 똑 끊어지지 못하고 엉덩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온 집안을 또 뛰어다녀요. 덜렁덜렁 하면서 여기저기도 막 묻히고 다니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집안이. 똥을 엉덩이에 대롱대롱 물고 다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빗질을 충분하게 못해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브러싱 항상 강조하잖아요. 털긴 애들 봄 가을철에 브러싱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헤어볼 많이 생긴다고, 털을 많이 먹어서 토해내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성하셔야 되죠. 두 번째, 머리 긴 여자분들 집안 청소 충분하게 안 하시면 머리카락 고양이들 의외로 되게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딛고 다니다가
발바닥에 머리 털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빨아서 먹어요. 머리카락이니까는요. 빨아서 먹어요. 그러면 기다란 머리카락에 질겨서 소화도 어차피 안 돼. 머리카락은 위산에 안 녹습니다. 왜 염산에도 안 녹는데 위산에 녹겠어요 겨우 요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세요? 똥으로 나오겠죠. 근데 똥으로 그냥 나오나요? 기다라니까. 똥과 똥을 또 머리카락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덜렁덜렁 또 엉덩이를 매달고 다니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 긴 여자분들 청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도 머리가 긴 편이라 청소 열심히 하는 편인데 바닥 청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시고 빗질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거나 설사를 잡거나 이런 일이 종종 생긴 애들은 엉덩이 주변 털을 넓게 깎아주면 조금 덜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이불이 항상 가끔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똥으로 범벅이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고양이가 똥을 싼 다음에 똥을 묻잖아요. 열심히 칙칙하고 묻잖아요. 오줌을 싸거나. 그 다음에 화장실 벽을 막 긁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요? 그런 거 되게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 벽. 우리 고양이도 똥 싸고 나면 화장실 벽을 한참 긁거든요. 이것도 묻는 행동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지금 주변의 모든 걸 사용해서 자기 똥을 묻는 거래. 물론 화장실 벽을 긋는다고 똥이 묻어지진 않겠지만 자기 딴에는 모든 묻는 행동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긁고, 그러니까 얘 딴에는 뭐 자연 생태계에서는 좀 사방이 막힌 어떤 굴 같은데, 그러니까 위가 뚫린 어떤 좀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서 똥을 싼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그 똥을 묻고 벽을 긁어서 또 똥을 묻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벽이 모래 형태로 된 게 아니라 긁히진 않겠지만 얘 딴에는 그것마저 긁어서 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레이첼 와이님, 저희 집 고양이가 농피증 얘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진짜 질문이 다채롭게 들어오는 날이네. 오늘 괜찮네요. 현재 농피증으로 보이는 피부병이 있는데 몇 개월째 낫지 않아요. 아이고, 병원에서도 약도 받아 먹여보고 약 자주 시켜주고 소독돼주고 있는데 조금씩 생기네요. 링웜에 대한 정보는 많이 보이는데 농피증은 잘 안 보이는 얘기 부탁드려요. 농피증은 보통 치료가 한 달 갑니다. 두 번째, 약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욕 시키지 마세요. 약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피부병 있는데 약물 목욕으로 여러분 피부병 치료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이요? 갑자기 병원 갔더니 어이구 피부병이네, 약물 목욕하세요. 약물 샴푸입니다. 이러고 약물 샴푸, 약물 비누입니다. 이런 거 준 적 있으세요? 의미 없어요. 거기다가 소독용 비누로 요즘에 치료하는 경우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 있고, 요즘에 소독용 비누 어디 쓰냐면요,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자기 손 소독할 때 쓰는 거 말고는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피부만 망가뜨린다고요. 약물 목욕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약물이 정말 약물 요만 눈곱만큼 들어간 그 약물 샴푸, 많이 들어간 피부가 박살날 테니까 요만큼 들어가면 약물 샴푸로 그 5분 비빈다고 피부에 어떤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고 피부 표면에 있는 균들이 싸그리 죽으며 피부에 있는 피부병이 치료된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말도 안 되죠. 연고를 죽어라고 발라도 안 낫는 피부병에 약물 목욕 한 번 시켰다고 그게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애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최국이님, 항상 넌 굉장해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저를 굉장하다고 해주셔서 저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최국이님 덕분에. 제가 굉장한 이유는요, 최국이님 덕분에 굉장한 거고 여러분 덕분에 굉장한 겁니다. 저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냥 변두리의 조그만 수의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덕에 그냥 제가 조금 특출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구독자가 12만 명이나 생긴 유튜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때문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독자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일개 변두리 수의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조금 좀 특별한 수의사로 만들어줬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한 유튜버로 만들어주셨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시고, 넌 굉장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님이 저를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제가 항상 굉장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별한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있으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진짜 마지막까지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사람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미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되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의미 있는 사람은, 특히 고양이들이 그래서 고양이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많이 살려주죠. 고양이는 여러분을 엄마로, 아빠로, 동료로, 형네로, 아니면 여러분이 없으면 죽잖아. 여러분을 보호자로 생각하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즉 고양이들이 여러분을 또 집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한테 잘해주는 거죠. 왜냐면 얘들 덕에 내가 사는 거니까요. 얘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 나를 엄마로, 아빠로, 혹은 나를 뭐 보호자로, 친구로, 든든한 동료로, 너 없으면 난 큰일 나,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잖아 얘들은요. 그치? 네 덕에 내가 사는 거야. 네가 항상 밥 줘서 고마워. 나 대신 사냥을 해줘서 고마워. 나를 먹여 살려줘서 고마워. 나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서 고마워. 나 밖에서 죽을 뻔했는데 아직까지 나를 살게 해줘서 고마워. 나 얼마 전에 죽을 뻔한 거 네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나 치료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항상 우리 옆에 있어주잖아요. 얘네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마움은 표현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고마운 대상이 있다면 고맙다고 말을 하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미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무런 표현을 못하다가 언젠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면 꼭 표현을 하시고, 감사하다면 감사하다고 표현을 꼭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정말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고요. 진짜 짧아요. 항상 말을 하고 표현을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을 특별한 대상으로 만드는 대상을 주변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요. 이상해. 또 쓸데없는 대로 또 말이 또 멀리 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또 유체이탈 화법을 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뭐하다 이렇게 왔지? 서기 형님 열기 나신다. 주제가 바뀔 때까지 잠시 슈퍼챗을 멈춰주세요. 서기 형님 너무 좋아. 자, 저희 집 고양이는 양집사가 만져줄 때마다 꼬리를 부르르 떨면서 꾸르르한 냄새가 나면서 항문낭약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불에 조금씩 묻을 정도로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 맞습니다. 고양이도 그렇습니까? 맞아요. 흥분하면 그래. 흥분해서 항문낭 뿜는 건데 습관돼서 그런 수도 있고, 아직 어려서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이러는 건데,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나아져요. 자, 친형제 3마리를 키우다가 2마리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추가로 입양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분리불안이 심해졌어요. 자, 일단은요, 3마리 중에 2마리가 죽으면 애들이 상실감에 당연히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 비슷한 증세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 우울증일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우울증을 진단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확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실의 고양이도 힘들어하고 슬퍼요. 같이 있던 대상이 없어진 거에 대한, 그건 여러분에 대한 상실도 마찬가지고 동거묘에 대한 상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개는 한 달 이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잘 컨트롤 해주면은 대개는 한 달 이내 좋아지거든요. 좋아진 이후에 새로 들이세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고 상실감에 힘든다고 생활을 그때 들이시면요, 이 고양이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상실에도 적응하기 바쁜데 새로운 고양이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스트레스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고양이가 여러분에게도 죽은 고양이에 대체제가 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새로운 고양이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전에 죽은 고양이랑 상관없이 시작을 해야 이 고양이의 인생도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죽은 고양이의 대체제로 새 고양이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한테도 안 좋고, 이제 기존에 슬퍼하고 있는 고양이한테도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마라님, 어제 6개월 여아 중성화술을 해줬는데 다 나을 때까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목욕 가능할까요? 목욕은 실밥 뽑고 이틀 뒤부터 목욕 가능하십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일주일 뒤에 실밥 뽑고요. 아니면 저는 보통 8일 뒤에 실밥 뽑아요. 하루 더 있다가. 그래서 수술한 날로부터 8일 차에 실밥을 뽑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주의사항은 할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요거는요, 여러분 펌머벽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칼라 중에 부드러운 천으로 된 거 믿지 마세요. 병원에서 준 플라스틱 딱딱한 네칼라 그것만 믿으세요. 그것만이 고양이가 못할 수 있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고양이가 머리가 좋고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를 능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고 근사하고 굉장히 커다란 뭐 천으로 된 이쁜 네칼라 편하고 네칼라 해주셔도요, 고양이 딱 팔 꺾어 구겨가지고 구부려서 핥을 수 있으면 다 핥습니다. 우리 고양이 안 핥던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안 핥았을 뿐입니다. 걔가 못 핥은 게 아니고 안 핥은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맘먹고 핥으려 그러면요, 병원에서 쓴 딱딱한 플라스틱 그 네칼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환멸포까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고양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것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끼는 동생이 7월쯤 새끼 고양이를 데려올 예정인데, 우와 신나겠다. 영양제를 선물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4개월 새끼가 고양이가 먹으면 좋은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이가 8살인데 관절, 오메가3, 유산균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그 외에 더 먹이고 싶은 영양제, 관절 영양제 먹이실 필요 없습니다. 오메가3하고 유산균 정도는 먹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뭐 좋은 거 먹이시면 줄수록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냥 오메가3 유산균 요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관절염이 있다거나 실제로 몸이 아픈 애들, 실제로 만성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 오메가3 효과가 있고요. 몸에 아무런 문제가 현재 없다 그러면 예방적으로 먹이는 오메가3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칼로리 덩어리일 뿐이야. 지방 덩어리니까요. 지방으로서 칼로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의미가 전혀 없고, 실제로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왜냐하면 오메가3는 항염 작용이 있으니까요. 관절염,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신부전을 앓고 있거나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오메가3를 먹인다 그러면,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거나 노령견이거나, 왜냐면 노령견 자체는 몸에 질병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오메가3가 아주 약간의 효과가 있겠지만 뭐 큰 기대를 바라고 먹이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없진 않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먹이고,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가졌다 그러면 오메가3도 역시 의미가 없고요. 관절 영양제는 솔직히 말하면 관절염 있는 강아지조차도 별 의미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추가로 더 드리면은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제가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 윤쌤의 강아지 상담소라는 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또 강아지 관심 있거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